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홍유진 기사의 땅사고 TVM 동상입니다. 오늘은 강주광역시 산정지구 개발 관련 소식입니다. 공급 가인 개발이라는 목소리하고 뭘 모르는 헛소리라고 주장하시는 두 가지 견해가 크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공급 가인 개발, 뭘 모르는 소리, 뜨거운 산정지구 공방전입니다. LH 국책사업 공공개발 엇갈린 시각입니다. 강주 경실련 조호섭 주최 토론회이고요. 주택 보급률 넘치는데 난개발 부추기고 있다. 보급률 말고 공공주택 지표를 보시라. 무주택자들 양질의 임대 공급이 절실하다. 여기 산정지구는 여기 봐보면 하남 2지구, 3지구 하남역 있죠. 하남역 반대편에 있습니다. 하남지구에 있는 하남역은 기차 KTX 기차들 강주에서 종착하고 다시 백해서 여기 들어서 정비창입니다. 정비하고 정비도 하고 또 물류역입니다. 이렇게 여객은 강주 성정역에서 내리는데 하남역에서는 화물들이 이렇게 하역합니다. 화물들을 하역하고 여기가 정비창이 있습니다. 최대 정비창이고요. 최대 정비창이기 때문에 하남 2지구, 3지구가 좀 인력 수요가 좀 많이 있고요. 추가로 옆으로 좀 이렇게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택 공급 과잉, 대규모 개발 부적절하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그다음에 평면적 수치로 판단해서는 안 돼. 무산되면 민간 사업자에만 좋을 것.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의 주거 지원과 집값 안정을 위해 1만 3천 세대를 공급하는 산정지구 공공택지 개발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주도해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주택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최우선인 산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오해에 비롯된 반박이 나왔다. 또는 공공개발 사업인 산정지구 개발을 막는 게 민간사업자 도움을 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강주 사정과 맞지 않아 다른 개발 사업에 악영향. 산정지구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주장은 지난 27일 강주시와 대회의실 강주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과 조호섭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강주 산정 공공주택지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발제자로 나서 산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다른 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강주 주택정책의 큰 흐름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주택 여건에 비춰 불료불급한 사안이라 사업 추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조 교수는 강주 경실련 정책위원장이자 강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 조 교수의 주장의 핵심은 높은 주택 보급률과 인구 감소,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예정된 도시개발 사업 등입니다. 조 교수에 따른 향후 10년간 강주 내 주택 수요는 58,165이지만 공급은 14만 2천 호입니다. 그러면서 2030년 강주 주택 보급률이 120%에 달해 주택 과잉이 예상된다면서 반면 강주의 인구는 향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할 예정으로 산정지구 공공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다른 주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요지다. 마찬가지로 이날 토론에 참석한 서재영 강주 경실련 건축도시위원장도 기존 강주시도 도시계획도 없이 급조된 이번 개발 계획은 난개발이라 주장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몰리에 강주의 공공주택지 많지 않아. 반면 오세규 전남대 건축학과 교수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산정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주장이라 반박했습니다. 오 교수는 산정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 용역을 주도했으며 동명동 문화마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하는 등 주택도시재생 분야 전문가입니다. 오 교수는 주택 공급률이라는 평면적 수치로 보고 반대를 하지만 산정지구 공공개발 사업지에 조성되는 주거 유형이나 주거 목표는 분명히 다르다며 산정지구 공공개발은 저소득층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과 강주형 일자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성격이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아닌 공공주택 지표와 비교해야 된다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오 교수는 현재 강주 전체 주택 속 청년과 근로자의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해 양질의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항이면서 청년 세대 임대주택을 강주시가 공급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해준다는 게 오히려 고마운 일 아닌가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는 주택 보급률 과잉을 이유로 산정지구 공공개발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산정지구
공급 세대를 10년간 공급으로 보면 1만 3천 세대를 만드는 것이고 1년에 1,300세대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으로만 하면 1년에 1천 세대도 안 되는 숫자가 강주 주택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느냐만 반박했고요. 오 교수는 산정지구 공공개발을 안 하면 민간 사업자에게 더 활발히 재개발, 재건축, 수익사업을 하라고 인센티브를 주는 곳이라며 LH가 이윤을 남기지 않고 공공주택 위주로 저밀도 생태 개발을 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다면서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강주도 계속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는데 공급이 넘쳐야 집값이 떨어질 게 아닌가라며 산정지구 내 분양주택 다른 민간 사업지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청년 가구 비중이 높은 공공주택 비중 높여야 실제 지난해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른 지역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주택 공급 관리 정책 추진 방안 연구 보고서의 오 교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강주 주택 보급률은 105.3%이지만 장기 공고 임대주택 비율은 10%입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청년 가구 비중이 높은 강주 등 청년 가구를 위해 행복주택 공급 비율과 신혼가구를 위해 행복주택 신혼부부 우선 공급 비율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특히 그동안 정부의 지자체가 5평에서 10평밖에 안 되는 원룸 소형 주택 공급에 추진했던 탓에 공공이 주거 여건을 오히려 악화시키겠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요. 산정지구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1인 가구 17평형, 신혼부부 34평형, 강주형 평생주택 위주로 도입될 것이라 보입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1년간 강주 민간아파트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29만 1천 원이고요. 평당으로 한 사람은 1,416만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제곱미터당 369만 원 4천 원에서 평당 환산시 1,219만 원입니다. 1년 만에 분양가가 제곱미터당 59만 원, 약 60만 원 정도 올랐죠. 평당 한 200만 원 정도 오르면서 기존 구축 아파트 값도 동시에 상승하는 등 저소득 청년 세대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빨리 개발해야 된다고 봐요. 사유는 그냥 간단합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 것도 사실 알고 있고요. 근데 1인당이 차지하는 그 주거가 굉장히 면적이 확대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4평, 5평 하던 거 그런 거 다 때려 붓고 지금은 최소한 1인당 한 10평씩 차지해야 되는 그런 주거 시설로 이렇게 변경돼야 되고요. 시대에 맞게 구축된 주택들은 허물고 재건축, 재개발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봐보시면 아까 설명하시다시피 산정지구가 한 해에 이걸 다 공급할 것도 아니고 이거 최소한 짓는데 땅 작업하고 하는데 이거 한 5, 6년, 7년 기반 작업하고 이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주택 공급이 이게 한 해에 공급되는 양으로 따지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오래된 주택은 계속 또 멸실이 나갑니다. 멸실이 나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평짜리, 5평짜리 다가구 주택, 원룸형 이런 거 다 부서지고 새롭게 최소한 1인당 한 10평 기준으로 이렇게 소득 수준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신발도 업그레이드, 주택도 업그레이드, 차량도 업그레이드, 주택도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때려 붓고 지은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어차피 그게 인간은 어차피 과소비를 하는 겁니다. 과소비 안 하는 게 어디 있나요? 여러분도 옷을 떨어져서 버리나요? 디자인이 마음에 안 돼서 버리고,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고, 색상이 마음에 안 돼서 버리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동산, 새로운 전자제품이 나와서 거기에 맞게 쓰려고 보니까 주택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와인바도 나왔고, 예를 들어서 옷을 하는 그런 제품도 나오고, 김치냉장고도 나오고, 요즘 냉장고도 집에서 세 채씩, 심지어 네 채씩도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에 대한 가전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공간 수요가 계속해서 확장 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평수가 적은, 예를 들어 4평, 5평, 원룸 같은 데서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요.
시대에 맞춰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진다. 공공주택도 예전에 맞춰서 막 7평, 8평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할 게 아니라 최소한 17평, 20평, 뭐 24평, 요즘은 이제 뭐 34평까지도 생각하죠. 광주형 뭐 평생주택. 요 정도까지는 못해도 17평이나 24평 이렇게는 공급을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택도 허물고 새로 짓고 허물고 새로 짓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